여러분, 돈 벌고 싶죠? 때로는 흘려들을 수 있는 뉴스에서 투자의 힌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오늘 괜찮은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중국이 고령자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화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뉴스냐, 무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한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매우 좋은 소식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비수가 미드필더한테 공을 주고 미드필더가 공격수한테 공을 주면서 골을 넣는 빌드업을 해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미드필더한테 공을 줬다고 해서 그게 골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넥스트는 뭘까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중국의 백신 접종 강화를 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빨라질 겁니다. 그럼 관련 수혜주들의 수혜를 보는 시기가 앞당길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봉쇄가 사라지겠죠? 소비가 늘어나요? 공급이 원활해져요. 그럼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준율을 낮추고 있고 부동산에 돈을 풀고 있는데 봉쇄로 인해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봉쇄가 풀린다라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세계의 심장, 미국, 유럽, 중국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다시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거고, 중국이 다시 좋아지고, 유럽은 거의 따라가거든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경기 회복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봉쇄 조치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봉쇄가 효율적인 조치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외국의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백신이 아니라 중국의 백신을 투여했어요.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고 말이 많지만 중국의 백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백신 보급률도 상대적으로 낮았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번지면은 다른 나라보다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겁니다. 조금만 확진자가 떠도 빠르게 봉쇄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코로나 예방이 어렵다면 코로나 걸리고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들도 보면은 가볍게 겪었다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중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환자가 꽤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15억 인구에서 중환자가 발생하면은 병원이 마비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의료시설이 열악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의료시설이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차라리 봉쇄를 하는 게, 방역 인력 투입하는 게 나중에 중환자가 발생해서 의료시설이 과부하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도 중국에 백신을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이 필요로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화이자라던가 모더나를 맞는다라고 하면은 제로 코로나를 자신있게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여러 딜 중에 이게 만약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중국 증시가 갑자기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때문에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견뎌내는 한계선이 존재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시위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개방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조치를 하나 하고 개방을 해야 자기들도 당위성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백신 접종 강화라는 게 수비수가 미드필더로 공을 차주는 빌드업, 도시 봉쇄가 사라지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먼저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가 되죠. 이거는 장과단이 있어요. 하나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에 그 해운 운임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와 연관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원자재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철광석, 목재, 돈유, 곡물 관련 주식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장점은 중국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게 되면 부품이라던가 공산품 부족이 사라지게 돼요. 내년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빠르게 늘고 제품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증시가 원했던 CPI가 내년에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원자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원자재 때문에 CPI에 영향을 좀 나쁘게 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CPI 하락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다른 하나는 환율이에요. 도시 봉쇄가 사라지면은 리오프닝 효과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이 벌어지는데 중국은 도시 봉쇄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금리를 올릴까요?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추세였었습니다. 금리를 당장 올리기는 어려울 거다라 봐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부동산 부양책도 썼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도 지금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환율조차도 물가 급등에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을 내리는 게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환율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1달러 7위안이라 불리는 포치를 넘어간 상태라서 7위안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7위안을 넘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환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좋았던 시기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최악인 것도 환율이랑 연관이 있죠. 반대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상태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지 다시 환율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중국 주식 투자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합의가 될 건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면은 미국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미 지속적으로 미국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미국은 이거를 사주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채를 적극적으로 살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정책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하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을 좀 더 개방해 준다라던가, 외국인이 꺼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중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미중 갈등을 해결한다던가, 이렇게 액션을 보이면은 중국 주식이 저평가라고 보는 세력들이 환차익까지 노리면서 빠르게 유입될 수가 있죠.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중국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 중국 입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들한테 유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남은 악재는 하나가 있죠. 러시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시는 예전에 좋은 시절로 갈 수 없다라 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의 패권, 중동 개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크게 패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를 전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종전이 된다 이러면은 그냥 그건 보너스의 요소라 생각하는 거고,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러면은 증시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호재가 나오는 거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